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9시간 정도 걸쳐 회의를 했대요.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어제 한 10시에 예.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오후 2시, 4시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검사 회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결국 일반적으로 이제 2시간을 잡아놨거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9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 대체로 나온 것은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문을 지시했던 내용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 일단 검언 유착과 관련된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전문 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이게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중앙지검 수사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거에 개입을 하지 말고 수사주의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고만 받으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법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회의에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이 좀 개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전반적인 의견은 그랬다고 합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에 대해서는 절차는 중단을 하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데 네. 이거 자체는 이제 유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 뭐 일종의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는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의제기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하나 원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느냐 사퇴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답니까? 거의 뭐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 회의를 소집한 그런 목적은 저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이 됐고 또 자신의 사퇴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검사장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추후에 대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고를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6일 정도 예. 본인의 의사를 좀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승재현 연구위원님께 여쭐게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휘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이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검사장 회의는 연례적으로 열렸던 회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예. 검사장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장소인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내렸던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문 수사 자문단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도는 원래는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그 신청권자에게 예. 그 특정 언론사에 있는 기자의 어떤 진정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예. 사실 이러한 진정서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 자문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전문 수사단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제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이제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게 저는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것이 예. 그런 어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지침의 이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대검의 부장회의라든가 각급 지방 검찰청의 부장회의라든가 예.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되어서 만들어진 게 고검장 회의 그다음에 예. 전국 검사장 회의가 만들어져서 그럼 이 현안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검언 유착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언론사의 그 기자가 좀 적극적인 취재 활동을 했는 거냐 예. 아니면 특정 어떤 언론사와 그에 대한 제보자가 다시금 또 다른 어떤 의도로서 만들어낸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 이 세 가지 다 논점이 있으니 이걸 좀 열어놓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는, 어떻게 보면 전문수사자문단의 확대회의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또 법조문에도 나와 있고 또 장관이 당연히 이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은 예.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검사들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요. 예. 어떤 구체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사건처럼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방향이랄지 이런 걸 지휘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박탈했다, 아. 빼앗았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게 과연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이게 법적인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어제 검사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유법성 소지가 있다. 아.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청장은 그 검찰청문 12조에도 보면 예.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예. 검찰의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이 개입하지 마라. 이거 자체는 검찰청장의 지휘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법 소지가 있으니까 예. 장관에게 재고 또는 이제 재주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그냥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그렇군요. 이 검찰청법 제12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관한 조항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또 지휘 감독한다라는 또 규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단을 내릴 텐데, 뭐 보고 받은 대로 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보는 대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서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사라는 건 법과 원칙에 맞추어서 예.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담보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예.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최고의 어떤 감독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예. 또한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역시 예. 그에 대한 총괄 사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총장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래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예. 그건 분명히 일반적으로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는 어떤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지휘를 내렸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검장 회의가 됐건 지검장 회의가 됐건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 의도가 나왔다면 그거는 저는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의견 조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셨는데 네. 이런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청법 12조에 따라서 다소간에 조금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에게 어떤 수사를 지휘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구속을 해라, 뭐 네. 공소 제기하지 마라, 이거는 가능한데 예. 아예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 감독권을 다 뺏고 오로지 결과만 보고받아라는 것은 이러한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조금 너무 큰 확대 해석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합니다라는 의사 조율은 당연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둘 다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대한민국의 민생 사건을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두 가지 기관이라면 대립의 점보다는 조금 의견의 어떤 상호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아마 일단 검사장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이제 중단하는 게 중단하라.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건 따를 가능성이 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사 지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법성 소지가 있다고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이 거의 취합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걸 부당한 짓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장관과 어떤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 예.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처럼 예. 좀 이걸 제고해달라, 다시 재주의를 해달라 이런 어떠한 절차를 한번 거칠 가능성이 커요. 네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의 국면은 예. 더욱더 복잡하게 갈 것이고요. 네. 아마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 이미 이전에 대검이 추미애 장관에게 법무부에게 이런 제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 자체가 불공정하고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측근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단 생각하고 말이에요.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서로 굉장히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3의 수사 주체를 만들어서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특임 검사죠. 그러니까 법무부랄지 아니면 중앙지검 수사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동의하는 그러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네. 이 수사를 진행하게 하자 공정하게 예. 이런 제의를 다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네. 이 제의에 대해서 이미 추미애 장관이 수사에 어떤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그런 명분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일부라도 수용을 하면 네. 현재 갈등은 좀 봉합이 되겠지만 봉합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갈등이 좀 정점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의 이제 생각은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재주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이제 특임 검사까지 제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더라도 또 추 장관은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인다면 좀 어느 정도 두 사람의 갈등이 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승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지침에서 나와 있는 임의적 기구인 것이고 예. 어제 이제 조국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절차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사실상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지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법치의 어떤 영역을 살펴보면 네. 검사가 기소를 하고 기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기소를 하고 판단을 하는 두 가지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부서가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 유착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은 법원에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총장은 서로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수사가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언 유착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맹목적인 예. 어떤 생각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정말로 이 수사가 검언 유착이면 저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심리 판단을 받는 길을 열어놓는 게 맞지 여기서 누가 맞고 누가 맞지 않는다는 여기에 어떤 정치적 특히 정치권까지 여기 들어와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이거는 법원의 영역으로 법원의 시간으로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는 그 얘기는 좀 약간 좀 어제 달리하는데요. 예. 법원의 판단 자체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고 기소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수사의 어떤 정당성, 공정성 그거에 관한 논쟁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에 대한 거잖아요. 수사팀에 대한 거.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중앙지검에서 하는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걸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둘 다 아니다 기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사 자체는 공정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봤을 때 수사가 정말 공정이 된다. 또 피의자 입장에서 또 아니면 그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도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자꾸 내가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방식 자체는 사실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예. 검찰이 단독적 관청이니까 예. 정말 서울중앙에 있는 형사 일부가
수사가 정정당당하다면 예. 거기에 대해 누구에게도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기소를 해서 자기가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데 예. 이런 공소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의 더 높은 분들이 돌아와 계시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예. 법무부 장관도 돌아와 계시고 그다음 검찰총장도 돌아와 예, 계시고 예. 정치권에서도 이게 사실 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 좀 다 정치 파트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치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즉 법의 지배가 돼야 되는데 네. 법에 의한 지배 형태로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예. 사건이 자꾸 정치적 사건으로 흘러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99%가 민생 사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민생 사건은 그 사건 하나가 그 국민의 어떤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자꾸 왜곡되고 다른 사건까지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기소해서 지금 뭐 구속영장까지 친다고 이야기를 구속영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는 얘기했다면 네. 수사가 어느 정도 기소를 전제로 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예. 단독죄 관청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그냥 기소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제안을 만약에 해도 그래도 일단 지금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수사를 하고 거기서 기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죠? 저는 그 수사팀에서 정말 이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그 증거에 따라 수사를 했고 예. 그 수사를 통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그 어떤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수사를 담당한 그 서울중앙 형사 일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공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대검이 보고를 하면 윤 총장이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페이스북에 저걸 올려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원론적 얘기거든요. 예, 이 원론적 얘기는 얘기죠. 뭐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 검사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SNS를 했다는 것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지시가 정의롭다. 예. 그래서 자신의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네. 자신이 지시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 이걸 네.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제 이제 검사장 회의를 하는데 이제 류혁이라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필 어제 검사장 회의 때 왜 임명을 했냐는 거죠.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지시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 감찰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SNS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추미애 장관 측 입장에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 양보할 그런 의사가 없다.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 발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전 국가대표였던 이 최숙현 선수의 이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지금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 모두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됩니까? 아마 뭐 우리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피해자 이제 최숙현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녹취 파일과 그 녹취록이 있긴 하지만 예. 이 사건의 어떤 시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 가해로 지목된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녹취 파일과 녹음 파일에서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명백하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수사 진행 속도 아니면 협회나 그런 데서 조사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게 맞고요. 왜냐하면 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거 자체가 또 오염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얘기 중에
이 피해자에게 좀 이차를 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취합된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서 네. 더 이상 이게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혐의 의무를 가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 참 지지부진하다는 예.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 돌아가신 최숙현 선수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뭐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 뭐 저 감독이라는 분도 예. 사실 제일 처음에는 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인사위원회에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네. 저는 팀 닥터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닥터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닥터란 명칭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 닥터라는 사람이 사실상 여기에 거의 뭐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예. 있기 때문에 팀 닥터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팀 닥터도 지병이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병 때문에 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더욱 문제는 지금 사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고 지금 연락을 전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그 최숙현 그 선수의 억울함만이 지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이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최숙현 선수한테 이 가혹행위를 한 인물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4명인데요. 선배도 한 2명 있고요. 그리고 감독, 그리고 좀 전에 승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팀 닥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팀 닥터라고 해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관련 녹취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칭은 그래 쓰는데 팀 이제 운동 처방사죠. 처방사.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처방사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운동 처방사.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격으로 이 선수들을 관리했다고 하니까요. 그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물리치료뿐만 네. 아니라 또 심리 상담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인 선수들을 이렇게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네. 제대로 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뭐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 면허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좀 약간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어요. 이 팀 닥터라는 이 명칭에서도 닥터라고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녹취를 보면 말이죠. 감독이랄지 선수들이 예. 이 팀 닥터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굽신거리고 네. 굉장히 저자세거든요. 예. 그럼 팀 닥터는 단순히 와서 그냥 어떤 운동 문제가 있을 때 처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림을 하고 있고 또 녹취를 보면 감독 자체가 지금 피해자 최숙현 씨를 때릴 때 말리는 게 아니고 예. 옆에서 굉장히 방관하고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예.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이 뭐 항상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와서 이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지불하고 팀닥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 보니까 그 감독의 선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네네. 아까 승계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지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암 같은 게 있어서 예. 지금 출소를 거부하고 있고 예. 뭐 경산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녹음 파일 내용 중에 저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때리시는데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감독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 자격증이 없는 그 닥터라는 팀 닥터라는 사람한테 그게 모종의 관계가 좀 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승영구는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예. 메시지를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 20 중반에 이제 예. 있는 나이인데 사실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게 아무리 체육계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감독이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한 어떤 운동을 개선하고
그런 어떤 그 향후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예. 저런 형태의 인격 모독적 이야기를 듣고 체벌을 받으면 예. 가장 나쁜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도 있고 대학교 때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예, 예. 분명히 때리는 사람이 때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먼지보다 더 낮은 예.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현실이라는 게 오로지 승리를 위한 그 한 가지의 방법에 거기만 환호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칭찬하는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최숙현 선수한테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한 폭행 예. 정도 되고 그 폭행에 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해죄가 되는데 예, 이게 수시로 일어나고 반복됐다고 한다면 이제 상습 폭행, 상습폭행. 상습 상해가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는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처벌이 중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사건 자체를 보면 그 방법이 굉장히 그 녹취 파일 같은 데 들어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네. 또 그다음에 폭행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관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단수 폭행이랄지 뭐 상습 폭행을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구속 수사도 가능하고요. 예.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예. 징계가 내일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예. 징계 보면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는 우선 징계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 심하다면 3년 이상의 출전 정지 혹은 예.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혹은 영구 제명 도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뭐 금품 수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금 유용이라는 무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유용액과 수수액의 5배 이상에 대한 징계 부과범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협회 측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협회 쪽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 뭐 구최숙현 선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 군데 진정을 냈어요. 사실은 뭐 협회, 경주시협회, 뭐 대한체육회, 뭐 인권위원회도 다 진정을 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예, 신호를 보내거든요. 예. 근데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에요. 뭐 6, 7번 이상 보냈어요. 그런데 예. 보면 경주시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지훈련 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뭐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에다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네. 대한처리 3전 경기는 처음부터 조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클린 스포츠 센터에서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겠다고 또 얘기하고요. 네. 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건 벌금 몇십만 원 나오면 끝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이 하루 전날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좀 예.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 이전 결과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 결과적으로 본인은 희망의 길이 없다. 예.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승영 부회장님. 이 체육계 폭력 행위가 사실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또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결국 또 이게 재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게 가끔 아동학대 사건도 그렇고 체육계의 폭행도 정말 수없이 말을 예. 했지만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결국은 저는 사회 전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철을 탔을 때 마스크를 다 타고 있잖아요.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화의 어떤 변화,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기본적으로 오로지 성자 독식의 문화가 아니라 과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2등, 3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다 같이 칭찬될 수 있는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드시 1등이 아니라 그 나머지 과정에 참석했는 사람도 다 중요한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뀔 때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적 지상주의 결과라고 봐요. 네. 네. 선수 입장에서는 성적을 잘 내야지 또 진학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실업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해도 따를 수밖에 없고 마저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예. 구조고 또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을 잘 내야 하거든요. 예. 성적 잘 내지 못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팀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예.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24시간 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합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외부와 연결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사건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재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권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 부재거든요. 6번 SSO 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뭉개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야인가. 그건 사실은 우리 그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조재범 코치 그런 사건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대로 제도가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등 지상주의부터 좀 우리 사회가 2등, 3등 선수한테도 이렇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